반도체 소자 제 16강인가요? 16강을 듣고 어떤 학생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이 16강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Y축이 X축이 파장이라면 Y축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궁금한다. 이게 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빛이나 전기 에너지들을 궁금하면 평형이 깨지는데 3장에서 끝날 무렵에 배웠던 홀 메저먼트 하는 실험에서 P나 N을 그냥 도너 농도나 억셉터 농도로 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다면 비평형 상태의 실험인 홀 메저먼트 할 적에 전공의 농도를 그냥 억셉터 농도로 놓고 전자의 농도를 도너의 농도로 놓는 것이 괜찮은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같이 쉐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한번 문제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안입니다. 학생들이 그 다른 과목에서 프리의 시리즈, 프리의 트랜스폼을 배웠는지, 얼마나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의 시리즈라는 게 있고 또 이제 프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수학적 트리트먼트죠. 아마 통신이론을 배운 학생들은 이미 다 했을 것 같고, 자동 제어에서도 아마 프리의 시리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통상적으로 우리는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를 보죠. FT라는 신호를. 이게 뭐 전압 신호일 수도 있고 전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따른 이런 신호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기본적인 컨셉을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이 신호가, 여러분이 관찰하고 있는 신호가 주기함수, 어떤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함수가 있고, 비주기함수, 주기함수가 아닌 경우로 뭐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주기함수의 경우에는 그 주기라는 게 있죠. 주기, period, 반복되는 주기 t라는 게 있고, 주기가 있으면 그거의 역수를 통해 가지고 기본 주파수라는 게 생기죠. 주파수 F0 주파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프리의 시리즈 이론에서 여러분이 관찰하고 있는 어떤 함수가 이게 주기함수라면, periodic한 펑션이라면, 이 periodic한 펑션 FT를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어요.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 있어가지고 코사인 n 오메가 0t와 sin n 오메가 0t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주파수의 정수배에 대한 시리즈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기함수인 경우에. 주기함수인 경우에. 그래서 시간 t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주파수를 통해서 기본 주파수, 기본 periodic 함수의 경우에 기본적인 주파수에 의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각각의 계수가 있죠? 계수. 기본 주파수. n이 1서부터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 기본 주파수 2배의 오메가 제로, 3배의 오메가 제로, 4배의 오메가 제로. 각각의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각각의 이 계수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내지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메가 축, 주파수 축이죠, 이게. 오메가는 2파이F니까 주파수 축에 대해서 이 계수, 이거의 크기를 이렇게 Y축에다가 놓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오메가 축에 대해서. 이건 뭘 그려놓은 걸까요? AN의 크기, 매그니튜드, 스트렝스라 그래요. BN. 크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스펙트럼이라 그럽니다. 스펙트럼.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의 각각의 특정 주파수 성분의 스트렝스, 특정 주파수 성분의 스트렝스를 그려놓은 이런 플롯을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이런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기계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래서 가령 어떤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를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그려봤더니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주파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신호를 통과시키려면은 이런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요 성분만 통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 ft가 주기 함수가 아니고 비주기 함수다. 그냥 임의의 그냥 뭐 지멋대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주기 함수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함수를 프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리에 트랜스폼을. 그래서 ft를 오메가 도메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그 함수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오메가에 대한 함수가 되죠. 이런 행위를 갖다가 프리에 트랜스폼이라 그러고, 그죠? 프리에 트랜스폼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펑션이, 타임 도메인의 펑션이 주파수 도메인의 펑션으로 바뀝니다. 이런 행위를 프리에 트랜스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변하는 시그널 ft가 있으면 시간 t축에 대한 거죠. 이 펑션 속에는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이 숨어 있어요.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의 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임의의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파수 도메인, F 도메인 혹은 오메가 도메인 그리게 되면 이거 스펙트럼을 그리는 거죠. 스펙트럼. 그래가지고 이런 오메가 성분에 대해서 스트렝스가 이만큼, 예를 들어서 오메가 2라는 성분에 대해서 이만큼, 오메가 3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스트렝스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축은 당연히 어떤 특정 오메가의 성분이죠. 그러니까 스펙트럴, 이걸 우리가 이제 용어로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합니다. 덴시티. 특정 오메가 성분의 스트렝스를 얘기하는 거죠.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예의 경우에 보면은
컨덕션 밴드 H가 이렇게 있고 밸런스 밴드 H가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트랩 레벨이 여기 존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샘플이 있죠? 세미컨덕터 샘플이 있어요. 여기다 우리가 빛을 조사를 하죠. 즉 엑시테이션을 위한 일루미네이션을 해요. 이거 뭘 한다 그랬어요? 모노크로메타 크로메타 실험 기억나죠? 3장에 나와 있던 이걸 이용해서 빛을 쪼여요. 그럼 빛 중에서 투과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얘를 엑시테이션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과 홀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렉트론이 일부 에너지를 뿌려요. 그죠? 레티스에 주어서 열 에너지를 주어서 레티스가 뜨끈뜨끈해지고 컨덕션 밴드 엣지에 머무르고 있던 일렉트론은 드디어 빛을 발하는 루미네센스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트랩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1번 프로세스. 트랩에 잡혀있던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2번 프로세스. 혹은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바로 밸런스 밴드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3번 프로세스.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다른 프로세스가? 1번, 2번, 3번 프로세스밖에 없죠. 그러면 1번 프로세스가 일어나면서 Hν1이라는 빛이 나올 것이고 그때 파장은 람다 1분의 HC라는 게 나오고 2번 프로세스는 Hν2 람다 2분의 HC 3번 프로세스는 Hν3 람다 3분의 HC라는 파장의 빛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빛이 발광이 돼요. 무슨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기 1번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 3번 프로세스를 통해서 빛이 나와요. 1번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 3번 프로세스가 다 겹쳐가지고 어떤 빛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디텍터가 있다면 여기서 이제 디텍션을 하겠죠. 디텍터가 검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검출되는 신호를 만약에 FT라 그러면은 어떤 신호가 이렇게 나오겠죠. 빛이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신호가. 그죠? 이런 발광이 다 합쳐진 어떤 신호가 검출이 될 거라고요. 그죠? 이 검출 신호를 좀 분석을 해보려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요. 오메가, F, 혹은 람다 파장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프로세스에 의한 스트렝스가 많다면 1번 파장 람다 1에 해당되는 스트렝스가 크겠죠. 그래서 가령 1번 프로세스가 이게 지금 파장이 오히려 더 긴 거니까 람다 1, 람다 2, 람다 3의 순서로 만약에 이 세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1번 프로세스가 가장 강하다. 그럼 여기에 강한 피크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2번과 3번이 약하다. 그러면 약한 스트렝스, 강한 스트렝스 이런 스펙트럼 특성이 보여질 것이고 만약에 2번 프로세스가 주된 메이저한 프로세스다. 그럼 여기에 강한 스트렝스의 피크가 나오고 여기에 약한 피크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3번 프로세스가 메이저한 프로세스다. 그러면 피크가 3번 강하게 나오고 사이드에 작은 피크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런 스펙트럼 애널라이징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트램 레벨의 위치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뭐예요? 스펙트럴 덴시티. 강도, 어떤 주파수 성분에 대한 스트렝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Y축은.
그죠? 2번 문제에 대한 답안입니다. 홀 메저먼트. 우리가 이런 샘플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고 전기를 인가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뭘 인가했어요? Z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인가했어요. 당연히 평형이 깨진 상태의 얘기죠. 근데 이때 흐르는 전류 I 무슨 커런트예요? 드리프트 커런트죠. 이 드리프트 커런트의 캐리어, 운송자는 누굽니까? 머저리티 캐리어예요. 머저리티 캐리어. 그러니까 머저리티 캐리어는 우리가 어떤 평형에 어떤 디스터브를 줘도 머저리티 캐리어의 양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공의 농도는 approximately Na, 전공의 농도는 ND라고 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ND를 바로 그냥 전자의 농도, NA를 전공의 농도로 놔도 평형이 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드리프트 커런트이기 때문에. 머저리티 캐리어의 이동에 따른 드리프트 커런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이 학생의 답을 다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에요.